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다주택자, 갭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경매시장에 봐도 들어오기가 어렵고 그 취득세를 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경매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요 경매 시장의 일부분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누가 집을 사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집을 사냐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졌죠. 제가 예전에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 집 전 고점 언제 올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자,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온 아파트 단지에 만약에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전고점이 올라면 당연히 똑같이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사줘야 되는 게 일단은 상식적이죠. 그 안에 뭐 화폐 가치 하락이나 금리나 아니면 부동산 규제 완화나 또 호재나 다양한 여건이 있지만 똑같이 작동되진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으로 본다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은 칠판에 막 1시간 동안 써서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누가 집을 사고 있는가? 지금 시장은 어디쯤 왔는가? 다음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현장에서 이런 걸 확인을 했고 이런 데이터를 쓰고 있다. 막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시장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기 강의 16기는 현재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 기한은 9월 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지옥션이고요. 제가 뭐 꾸준히 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뭐 8월달 것도 다 확인을 했어요. 9월달 최근에 막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수원 거 하나 볼게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한번 같이 보세요. 자, 나왔죠. 어느 아파트 얼마 싸 이런 거 말고요. 이것도 보거든요. 1등과 2등의 차이를 봐보세요. 일단 요게 2억 6,5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2등이 2억 7,400이에요. 사실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 맞춰요. 뭐 어느 정도 사고를 치거나 좀 합리적인 가격은 존재합니다만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의 경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10% 넘게 차이 나죠. 이거 2억짜리 2억대 아파트 치고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 거요. 자, 다음 거는 요것도 10% 가까이 차이 납니다. 좀 덜 나기는 4천만 원 차이가 나죠. 일단 투자자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차이가 큰 거예요. 투자자들은 1,000만 원 안쪽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투자 시장이 열려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경매 쭉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토지나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건물이나 이런 거는 몇 억 차이 나도 수익 잘 내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중에서 시세가 이제 인터넷이나 현장 가서 확인이 투명하게 되는 것들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물건도 보시면은 지금 18명인데 2등이 안 나와 있네요. 제 건. 요거 말고 딴 걸 볼까요? 요거 어떨까요? 이것도 차이가 상당히 나고 10% 가까이 납니다. 한 6천만 원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요거는 응찰자 수가 이것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9%. 이것도 최저가랑 10% 차이가 나죠. 이거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이라서 아는데 이건 차이가 두 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두 분이 현장 조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현장 조사를 잘했다는 거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살 마음이 있다. 좀 이렇게 제 생각은 거주할 마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가깝잖아요. 제 경험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실수요장이에요. 이거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다주택자는 집을 못 사요. 만약에 다주택자가 지금 이 집을 사잖아요. 4억에 낙찰받았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12.4%예요. 5천만 원 내셔야 돼요. 그냥 현금으로. 대출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을 가보나 현장을 가보나 명의가 있는 게 누구예요? 무주택자겠죠. 또는 어떤 집을 아는 분의 가족이나 인근 아니면 보수적으로 봐도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넘어가는 분이겠죠. 그런 분들만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미 이건 지나간 시장이니까 시장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야, 이 정도면 진짜 이건 저렴하다 싸다라고 평가하고 사시는 분들은 명의는 무주택자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무주택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관심이 있었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인근에서 관심을 주셨거나 이미 집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집안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내 집 마련 완전 처음 해보는 분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거주할 마음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있는 분들, 명의가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지금 경매 시장에서 집을 사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나가도 똑같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도 이걸로 보니까 좀 더 투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2등이랑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라 내렸어요, 좀. 많이 내렸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써요. 왜 그러냐? 이거 폐차라면은 다른 거 입찰하면 되거든요. 그 아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하려고 하세요. 왜냐면 이게 내가 만약에 이사를 한다 그래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한번 마음 먹은 김에 한다. 그리고 만족도의 차이가 커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성비를 높여야 되니까 일단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등과의 차이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사서 차익을 남길 생각이 꽉 차 있지만 실수요, 실거주할 분들은 이게 내가 시중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경매를 통해서 싸게 샀다. 이러면 만족을 하세요. 이등과의 차이도 신경을 쓰시지만 그거는 아시겠지만 후행적으로 나오는 거지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경매 시장을 지금 저는 이 영상의 길이상 이것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쭉 보시면요. 다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다 그렇지도 않고 투자자가 몰리는 아파트, 저가 아파트나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는 몰려들어서 틈새가 적어요. 또는 저가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선호하는 단지는 사람이 몰리고 또 격차가 좁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요. 여전히 이제 1등과 2등 차이가 점점 벌어지거나 되게 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내 집 산다는 태도로 이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다주택자, 갭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경매 시장에 봐도 들어오기가 어렵고 그 취득세를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제 생각에 빨리빨리 내 집 마련을 할까요? 이건 데이터랑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은 시장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 많아요. 지금 가속도가 좀 붙고 있거든요. 지금 거래량을 봐도 서울이 잠깐 좀 내려갔어요. 3,500건대로 내려갔는데 제가 봤을 때 8월 달엔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거래량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지금 결정을 예전보다는 조금씩 빨리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6월달, 7월달 넘어갈 때 흐름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 뒤쪽에 몰리고 7월달 앞쪽에 몰리고 7월달 뒤쪽에 빠지고 이런 흐름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약간 덜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겼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 경매 시장을 보나 현장을 나가보나 어쨌건 사람들이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 흐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면 좋죠. 그런데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 집 마련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어디 가요? 세입자도 집을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여태까지 그 선생님들이 주장하신 거랑 달라요. 세입자가 집을 사버리면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도 실수요자만 계속 집을 사면은 언젠가 전세 공급이 부족해져요. 전세 공급하는 사람은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입찰 못해요. 취득세 때문에 못해요. 미치지 않고서는. 하는 이상한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추후에 나타날 문제는 뭘까요? 예, 제 예상대로 지금은 갭 투자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죠. 여러분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 전세가가 올라가 봐요. 여러분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 월세가 폭등이 있어 봐요. 갱신권을 더 이상 못 써봐요.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올라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안 따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양 청약 시장이랑 내 집 마련 시장만 가는 거예요.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의 이상 현상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 시장을 대비할 수가 있죠. 뭡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계속 가면은 전세 공급이 부족해진다.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얘기하는 부동산 상승의 시작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파급력은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시장보다 크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튼 내가 예전에 알고 있는 것보단 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